손가락을 뿌리고 다시 발자국을 따라 몸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였다. 어디 가는 거야? 송곳 같은 소리가 귀에 와 들어박혔다. 소리가 송곳 같고 들어박혔다라고 하고 있어. 이거는 청각적으로 인식되는 거고, 요거는 시각적 또는 촉각적으로 인식되는 거지. 이렇게 청각적인 것을 갖다가 시각적인 것으로 전이시켜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소리에 강렬한 인상을 갖다가 부각하기 위한 거겠지. 나는 흠칫 놀라 발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발자국이 사라진 쪽과는 반대편 언덕 아래서 관모가 총을 내 쪽으로 받쳐들고 서 있었다. 총을 받쳐들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겨누고 있는 거지. 어둠 속에서 허연 이를 드러내놓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는 하얀색이고 요거는 검은색 아니야? 역시 마찬가지로 색채 대비를 통해서 인상을 전하고 있는데, 왠지 좀 표독스럽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드네.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웃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추측이겠지. 내가 발을 멈추자 그는 총을 내리고 나에게로 다가왔다. 총을 내렸더라고? 아, 이거는 총을 받쳐드는 거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행위지. 아, 이거는 경계가 없어지는 거고, 이거는 경계심이 있는 거지. 너 같은 참새 가슴은 보지 않는 게 좋아. 모른 체 하고 있으랬지 않았나? 이거는 여기 이 참새 가슴아 와 관련 있고, 넌 구경이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른 체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는 구경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방관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잖아. 그리고 요 참새 가슴은 소심하고 심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갖다가 말하는 거잖아.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말이네. 그렇다면 여기서 웃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조소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너 같은 참새 가슴은 이라고, 이거는 실제 관모가 한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소리를 들은 듯 싶었다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관모가 말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스스로가 느낀 거거든. 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거는 추측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나가 관모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겠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때 이 웃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조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니까 자주 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 관모는 쓰다듬어 줄 듯이 목소리가 낮았다. 여기서 이 쓰다듬어 주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여기 나를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잖아. 역시 이 쓰다듬어 주는 것도 일종의 무시하는 행위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오늘 밤 노루를 보고 말겠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노루를. 이거는 여기서 자신이 한 말이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줄표를 사용하고 있어. 큰 따옴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의식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지. 나는 관모를 무시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무시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고? 아, 그렇다면 요거는 관모를 무시하는 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 그런데 요 앞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말이었잖아. 이들 사이에 정반대되는 심리 태도를 보이네. 아, 그렇다면 이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정리하면 이런 거네. 어린 시절 사냥을 나갔을 때 그 사냥 현장을 외면했어. 뭐 때문에? 참새 가슴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살인 상황에서
살인 현장을 대면하려고 하고 있네. 왜? 오기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행동으로 그리고 이러한 의식으로 나타난 거지. 그렇게 보니까 이 노루를 보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살인을 모른 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 가지 마라. 요거는 다시 또 생각해보면 살인을 모른 채 해라. 이런 말과 같은 거지. 이상하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나를 쫓아왔다. 놀이새가 한번 후퇴했다 전진하는 금속성이 뒤로부터 나의 뇌수를 쪼았다. 놀이새가 한번 후퇴했다 전진하는 금속성이라. 요거는 총 쏘는 준비를 하는 건데 뇌수가 아팠다. 나는 등 뒤로 독사 눈깔처럼 까맣게 나를 노리고 있는 총구를 의식했다. 총구가 독사 눈깔처럼 까맣게 나를 노리고 있다? 화류법을 통해서 총구의 이미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살기와 표독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그 묘사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가라앉은 목소리도 살기, 표독함을 느끼게 해주는 목소리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갈등이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네. 또 뒤를 주고 섰구나. 뒤를 주고 섰어? 이게 무슨 말이지? 포송이 다시 올 희망은 없다. 포송이라. 이거는 전쟁을 암시하지. 그런데 포송이 다시 올 희망이라 그랬거든? 이때 이 포송은 아무래도 아군의 포송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희망이 없다고? 그렇다면 요거는 이들이 낙오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상황인 거구나. 먹을 게 없어지면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 먹을 것이 없어지면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낙오되어 가지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네. 난 아직 내가 필요하다. 그것은 너도 마찬가지이다. 요거는 서로 상조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 이 사람들 왜 김일병이 또 있었잖아. 근데 김일병을 죽였거든? 아무래도 요거는 부상자는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 관모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비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돌아서라. 그렇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뒤를 주고 서야 어디. 나는 돌아섰다. 돌아서라라고 명령하니까 돌아섰단 말이야. 그렇다면 요거는 관모가 말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즉 맞는 말이군. 요런 말을 생략한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 관모는 그제야 안심한 듯 내게 향했던 총을 내리고 나에게로 걸어왔다. 어깨라도 짚어줄 것 같은 태도였다. 이 어깨라도 짚어줄 것 같은 태도, 이거는 자신의 말을 따르는 것에 대한 만족감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거겠지.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와서 갈등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구만. 그 순간 나의 총이 다급한 금속성을 퉁기고 몸은 납작 땅바닥 위로 엎드렸다. 관모의 몸도 따라 땅 위로 따자지고 거의 동시에 두 발의 총소리가 또 한 번 골짜기의 정적을 깼다. 두 발의 총소리가 났어? 모든 것이 거의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여기 그 순간이라고 해가지고 어구를 한 문장으로 처리했구만.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지. 나는 천천히 총대를 받쳐들고 관모를 겨누었다. 관모를 겨누어서 쏘네? 그렇다면 여기 앞에서 갈등이 해소되었다라고 봤는데 이건 아니네. 갈등이 해소될 듯 하다가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네. 아, 그렇다면 여기는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을 이루고 있구만. 그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뒤를 죽어서야 어디라고 하는 이 말 뒤에는 총을 쏠 수 있나? 총을 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모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돌아선 거야. 아, 그렇다면 이때 요거를 맞는 말이군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요러한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결국 여기서 내가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 또는 대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거야. 아, 그렇게 본다면 여기 관물을 무시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요것도 대적, 대결의 의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는 좀 소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관모를 쏘는 나는 좀 더 적극적인 대적, 대결 의지를 보여주는 거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 총소리는 그 산골의 고요를 멀리까지 쫓아버리듯 골짜기를 샅샅이 훑고 나서 등성이 너머로 사라졌다. 이 고요가 멀리까지 쫓아버렸대.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전이시켰는데 그만큼 총소리가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걸 거야. 그 소리의 여운을 타고 웬 그리움 같은 것이 가슴으로 젖어들었다. 응?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네. 문득 수면에 어리는 그림자처럼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다. 희미한 얼굴? 아, 이게 아무래도 이 그리움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것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이 웃고 있어? 그리고 좀 더 확실해지기만 하면 나는 그 얼굴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 얼굴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희미하게 느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야. 오래전부터 나와 익숙했던, 어쩌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있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리운 얼굴이었다. 어머니 뱃속에도 있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선언적인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 여기 이 웬 그리움 같은 것, 그리고 여기 그리운 얼굴이었다. 여기까지 그리움, 얼굴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대체 이게 뭘까? 그러나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안타까웠다. 생각이 나기 전에 그 수면 위의 그림자처럼 희미하던 얼굴은 점점 사라져갔다. 여기 젖어들었다, 사라져갔다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변한 건데 이 그리운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진 것을 서술한 것이구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가 다시 산골을 메웠다. 짠 것이 자꾸만 입으로 흘러들어왔다. 여기서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다 그랬는데 이거는 희미하던 얼굴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행위인 거지. 대체 왜 이걸 한 거지? 그리고 여기서 짠 것이 입으로 흘러들었다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 앞에서 이 사람이 피를 흘렸잖아. 그 피를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탄환이 다하고 총소리가 멎었다. 피투성이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얼굴이었다. 응? 피투성이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것은 나의 얼굴이라고?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얼굴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웃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거지? 여기에 총소리에 의해서 그립지만 희미한 얼굴이 떠올라. 그런데 이 얼굴이 점점 사라져갔단 말이지. 그럴 때 총을 쏴 다시. 그랬더니 이 총소리가 나고 나서 여기에서 얼굴이 웃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인식해.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얼굴이 뚜렷해지는 거네. 그러니까 이 총소리에 의해서 얼굴이 떠올라. 그런데 이것이 점점 사라진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총을 쏴. 그랬더니 피투성이의 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이 얼굴은 좀 희미한 얼굴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뚜렷해지지.
이때 이 얼굴들은 나가 원하는 그러한 대상인 거야. 이 얼굴들을 그리움이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때 이 얼굴은 이 나가 희망하는 바지. 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 이 총소리들은 그 희망하는 자아를 일깨우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총소리에 의해서 이 희망하는 저가 점점 강해지는 거지. 그것을 여기서 보면은 웃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하다가 여기에서 웃고 있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희망하는 자아는 대체 뭐지?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관모의 살인을 모른 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 이것을 조금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비정한 폭력성에 저항하고자 하는 양심이 생긴 거지. 그 전까지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잖아. 이러한 양심이 다시 생긴 거야. 그 이후로 이 나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결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오게 돼. 그리고는 관모를 겨누고 총을 쏜단 말이지. 이거는 비정한 폭력성을 응징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얼굴이 또 올랐거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 이 얼굴은 폭력에 대해서 방관하는 그러한 그 자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응징하는 그러한 그 자아를 갖다가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웃고 있는 이 얼굴은 아무래도 이건 회심의 미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 선철의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나는 비로소 싸늘하게 식은 저녁상과 싸늘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주머니를 의식했다. 나가 나오고 아주머니가 나오네? 여기 아주머니라고 하는 인물하고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갑자기 나와 관모, 김일병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상황으로 갑자기 공간이동했었지. 그런데 이 부분에 와가지고 다시 나와 아주머니가 등장하는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또 바뀌네? 이게 뭐지? 아니야, 여기 보니까 이 소설을 읽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이동으로 보면 안 되겠네. 그러면 소설 속으로 들어간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액자 구조의 소설인 거야. 그러니까 나와 아주머니, 형이 사건을 벌이는 소설과 나와 관모와 김일병이 사건을 벌이는 소설이 따로 있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외화라 그러고 요거를 내화라 그래. 그러니까 외화 속에 내화가 있는 액자 소설인 거지.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그 6.25 전쟁 때이고 공간적 배경은 동굴인 거지. 그리고 나 아주머니 형이 사건을 벌이고 있는 이때의 시간적 배경은 아마 6.25 이후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때 이 형이 이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이때의 나와 이때의 나는 다른 인물인 거지. 그러면 여기 소설을 다 읽고 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화에서 외화로 장면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 여기 아주머니가 싸늘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어. 여기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저녁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런 거 보면 아마 이 아주머니가 상을 차렸는데 먹지 않으니까 밥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근데 요거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소설을 읽는 동안에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지.
몸을 씻은 다음 상 앞에 앉았어도 나는 아직 아주머니에게 눈을 주지 않고 있었다. 나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갔다. 그러나 그런 건 개념할 필요가 없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형은 퍽 서두르는 흔적이 보였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그린 듯한 강한 손으로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요 내용을 고려하면 여기 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형수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 이 사람은 자신의 추리가 완전히 빗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추리를 했다라는 거지? 아무래도 여기 말하는 이 강한 손으로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요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의 나의 추리는 생각지도 못한 소설의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아하. 여기에서 내가 쓴 부분을 잘라내고 자신이 다시 끝을 맺어 놓았다라 그랬거든. 여기서 말하는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그린 거잖아. 그리고 여기 나의 추리를 완전히 거부했다라고 하고 있거든. 그렇다면 나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쓴 소설 부분을 잘라낸 것과 관련이 있네. 그런데 이때 이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은 양심을 회복하는 거잖아. 아, 그렇다면 이때의 나의 추리는 양심을 회복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나는 형이 그 폭력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을 썼던 것 같아. 형이 낮에 나의 그림을 찢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나의 그림을 찢었다? 이거는 나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말하는 걸 거야. 아,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폭력 앞에 굴복하고 있는 자신을 그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림을 찢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 내일부터 병원 일을 시작하겠다던 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병원 일을 갖다가 시작하겠다. 이거는 아무래도 요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겠지? 이 형은 병원 일을 중단해. 그러다가 소설 속에서 얼굴을 그림으로써 다시 병원 일을 다시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소설 속에서 관모를 살해했기 때문인 거거든. 이때 이 관모라고 하는 존재는 부정의 대상, 즉 폭력성을 상징하는 거지. 바로 이러한 관모의 살해는 폭력에 대한 거부의 양심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형은 이러한 것을 회복함으로써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거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소설을 통해서 얼굴을 그리는 것은 양심 회복의 노력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